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네. 요즘 방송할 때 처음에 인사 말씀 항상 드리는 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시면 안 돼요. 그쵸? 네. 몸이 많이 아프시면 이게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건강을 항상 잘 챙기셔야 되니까요. 네. 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네. 아무튼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12일 정도 주식 시장 거래일로 따지면 1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최근에 뭐 거의 한 3주째죠. 그죠?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3주째인 것 같은데 눌림목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눌림목 매집을 끝내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해요. 앞에 한 2주 정도는 이제 눌림목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눌림목이 잘 진행이 되고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또 반대로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쉬운데 막상 또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황부터 먼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좀 크게 올랐는데 이제 코스닥 위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먼저 하고 이제 종목들 얘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만 좀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얘기는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잘 떠 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올라가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나스닥 지수는 그거에 비해서는 못 올라가요. 요게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유로 스톡스 이쪽도 보시면은 뭐 상승세가 많이 둔화가 됐죠, 그죠? 네, 떠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가는 모습, 그렇죠? 약간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너무 단기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단기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정 온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어서 딱히 조정 받을 것도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로 끝났어요. 플러스 0.1%. 네. 코스닥은 1.5%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 여기 일본 증시 보시면은 마이너스 0.6이죠. 이쪽은 하락 마감했고 중국 증시는 지금 신저가를 계속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오늘 0.4% 하락 마감했는데 상태가 0. 그렇죠? 좀 우리 전문 용어로 그죠? 네. 거시기 합니다. 네, 진짜 요즘에 제가 중국 얘기 별로 안 해드리죠, 그죠? 옛날부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엔 안 됐어요. 하고 있는 거 뭐 안 돼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이제. 그 다음에 홍콩 쪽은 뭐 ELS 때문에 시끄럽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호주 잘 가고 있죠. 근데 오늘은 하락했어요. 호주도 아시아에 속하죠. 인도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했고 그렇죠. 대만 증시도 오늘 보시면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우리나라는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은 근데 이제 플러스 1.5%까지 급등을 했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1.5% 급등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적은 편에 속하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잘 끝났다. 네, 근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대형주 위주로 아무튼 가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소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 쪽에서 테마주들이 잘 가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좀 움직였죠. 근데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시황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잘 보세요.
이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인데 12월 13일 날 미국 FOMC 때 그때 그 연준 의장이 아주 매우 강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13일날, 14일날, 그리고 15일날까지 3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수목금이죠. 네,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 의장의 말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원래 이게 자주 바뀌면 안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말을 되게 자주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뭐 내년에 금리 안 내릴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여차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맨날 온갖 그런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말이 싹 바뀌었죠. 싹 바뀌어가지고 금리를 내년에 최소한 3번은 내릴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자, 얘기한 지가 지난주 13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됐죠, 그죠? 이 말이 최근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물론 이 연준 의장이 직접 바꾼 건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 있죠? 그 밑에 이사라든지 아니 뭐 위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요 언론 매체 이런 데 출연해 가지고, 아유, 연준 의장이 그래 말씀하신 거는 너무 과했다, 그러면서 말을 또 살짝 또 뭉갭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요즘 연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왜 연필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얀색 종이에다가 나는 바보라고 썼다고 칠게요. 또박또박 나는 바보. 그러면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누군가 와가지고 지우개로 살짝 지우는 거예요. 약간 뭉개듯이. 나는 이러면서 느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살짝 뭉갭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내년에 금리를 몇 번 내리고 뭐 언제 내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금리는 내린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연준 의장의 말을, 그 다음에 연준 그 의장 밑에 있는 그 주요 간부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자꾸 바꿀 거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 말이 싹싹싹싹 바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조금 또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들로 보여드릴까요? 10년물 국채금리 이걸 보시면, 여기 금요일날 수목금 급락 쭉 하락했잖아요, 그죠? 금요일날도 0.2% 하락을 했는데, 이거 말고 단기 국채금리 있죠? 단기 국채금리 2년물짜리 보시면 올랐어요. 1.6% 올랐다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말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이해되신 분들만 1번 찍어주시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안 어려우시죠? 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네.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말 자꾸 바뀔 거란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금리를 내릴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내린다고 했다가, 그쵸? 네, 그렇다고요.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 원리를 모르면 되게 헷갈려요. 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나 저런 이제 경제 수장인 사람들은요, 말을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 그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1번 찍으신 분들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빨리 종목 얘기하러 넘어가죠. 네. 자, 낮에 공개 방송을 하면은 저녁 방송 때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녁에 방송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합니다.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낮에 공개 방송 하잖아요. 이틀, 그죠? 근데 이제 저녁 방송 안 했어요. 낮에 좀 힘드니까. 그리고 방송하고 나면 저녁 방송도 안 하냐고 막 하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요즘 그냥 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개별주 테마주들은 특별하게 움직인 게
한동원 테마주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동원 테마주도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주도 또 약간 헷갈리게 올라온 것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대상홀딩스 5 있죠? 요거. 자, 요걸 보세요. 요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좀 이제 헷갈리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원리만 알면 쉽거든요. 자,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대상홀딩스가 신고가를 내서 또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지금 자 밑에서 이 몇 배 올라온 거죠? 7배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정확하게 몇 배? 저번에 7.7배라 그랬죠, 그죠? 네. 8배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12월 8일날 여기 왕 회장님, 네. 그 명예회장님이시죠? 네. 성이 왕씨가 아니고요. 네. 가장 높은 분이니까 왕 회장님. 네. 거래 터진 날 파셨죠? 그리고 그분이 판결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뭐 본인께서 파시겠다고 하는데 본인 마음이죠. 네. 자, 그리고 3일 동안 음봉이 나왔는데 첫째 날은 뭐 급락한 건 아니에요. 상승하다 만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락은 딱 요 두 개거든요. 자, 이틀 하락을 했죠. 많이 빠진 거냐? 아니요, 별로 안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마이너스 6%밖에 마이너스 5% 빠졌고요. 둘째 날 마이너스 13%니까 크게 빠진 게 아닙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뭐 진짜 뭐 가벼운 거죠, 그죠? 그러다가 다음 날인데 다음 날 떨어지다가 아침에 좀 올렸죠. 11%까지 올랐다가 단기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다시 늘었죠. 자, 잘 보세요. 통상 이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은 살짝 올라오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어정쩡하게 나오죠. 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정쩡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날 요게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조금 빠집니다. 어떠세요? 네, 굉장히 어정쩡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 감아 올리든지 아니면 훅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거래량이 거의 비슷해요. 크게 안 줄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떨어지면서부터 거래가 처음에 이만큼, 그 다음날 이거, 반등 좀 나올 때 요거, 그 다음날 요거거든요.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5일선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거래량 또 고만고만하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모습입니다. 해석 불가. 해석 불가합니다. 이해가세요? 보통 이제 전문가라면 이게 말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 불가합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앞고점이 59,600원, 한 대충 6만원이죠. 여기를 살짝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대성홀딩스 우가 이 앞고점을 제껴서 다시 이때 올라왔던 것만큼 또 갈 수 있느냐, 이게 개인들의 관심사겠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7.7배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여기 대비 7.7배를 또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주식이 얼마야 되는 거야? 40만원이 넘어야 돼요. 대충 40만원 넘어야 돼. 그 시가총액이 이제 한 그럼 3천억? 4천억 돼야 되는데,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통상 여태까지 이제 제가 많이 이런 거 봐왔는데 해보기도 했고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든지 이 빨간색 선이 기준이에요. 정고점이 아니면 돌파했다가 지지직 거리다가 이렇게 떨어지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이 있다면 아유 대박 나신 거죠, 그죠? 네, 목숨 걸고 산 건데 이쪽 여기서 사는 거는요 목숨 내놓고 사야 돼요. 왜? 떨어지면 그냥 고로 가거든요. 40만 원에 잡았는데 20만 원대로 바로 갑니다. 목숨 걸고 사는 거 여기서 사는 거. 네. 그런데 이게 여기처럼 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봤자 상한가 2개. 운이 억수로 좋으면 보통 하나 나와도 땡 잡은 건데요. 2개 나오면은 뭐 거의 진짜 무슨 정말 멸치 잡으러 어선 끌고 나갔다가 고래 잡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멸치 잡으려고 던진 그물에 고래가 잡혀서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바다에서 고래 잡으면 로또 맞은 거랑 똑같다면서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상우도 떨어지다가 말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덕성우도 떨어지다 말고 이렇게 나오고 다 애매하죠. 다 안 좋은 차트입니다. 이거.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하진 않으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저보고 이것 좀 봐달라고 하면 저는 아버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냐고. 안 그러시지 않았냐고. 네. 왜 그러시냐고. 네. 아버지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아무리 아버지가 그죠? 네. 봐달라고 그렇게 하셨나 못 봐드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냐고. 손주도 생각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뜯어말릴 것 같습니다. 네. 사악한 차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날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네. 나와도 안 먹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거 먹으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끌려내려가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분인데 세 달이 걸쳐서 그 좀 불법적인 일을 하셨나봐요. 네, 그 밀수 뭐 이런 거 인천 쪽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뭐 밀수 이런 걸 좀 하셨나봐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불법이었는데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딱 한 번만 더 하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분이 있어요. 네, 딱 한 번만 언젠가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악한 차트입니다. 태양금속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좋게 볼까요? 천만에요. 이 우두머리, 이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가 대상우가 아니고 대상홀딩스 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참고해서 볼 만한 건 뭐냐? 노루홀딩스 우. 여기도 보면은 다 끝난 것처럼 떨어지다가 살짝 강화 올려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 뒤에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전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55,000원 정도거든요. 대충 55,000원. 여기는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해봤자 10% 올라간 게 다예요. 이거 먹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안 하죠. 네. 노루홀딩스가 10년 전이라 2년 전에 되게 많이 갔을 때 지금 대상홀딩스 5처럼 많이 갔을 때가 여기거든요. 이 당시에 이것도 7배 갔어요. 이것도 7.7배 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7.7배 갔어요. 네. 여기도 떨어지다가 상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또 떼굴 떨어지다가 또 상한가 비스무리하고 나온 다음에 시간가로 떤 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거래 많죠? 네, 대상홀딩스와 거의 같은 그림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건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질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건, 어쨌건 간에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동동동동동동동동 거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죠. 네. 아무튼 알고 하셔요. 저번에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우선주는 급등이 나오면은 많이 가는 경우, 이때 옛날에도 이런 것처럼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시간은 보통 2주, 길어야 3주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이제 본주죠. 아무튼 이제 대상홀딩스 우가 못 가야지
본주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내내 항상 보면은 정치 관련된 이슈가 꼭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 어떻게 하냐 마냐, 사출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누가 하냐 마냐 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한동훈 씨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됐죠, 그죠? 근데 결론 난 게 없대요. 네? 결론 난 게 없대. 근데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의 대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기사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서로 속마음을 서로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침에 이게 뽑은 거예요. 수상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본주 쪽에서는 이제 DTNCRO가 요게 지금 아침에 5% 급등 출발해서 17%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땐 11% 끝났는데 뭐 잘 끝난 거예요, 그죠? 아직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TNCRO가 대장이냐? 아직도 대장은 맞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대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많이 갈 거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대요. 이게 대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종목을 다 팔았겠습니까? 회원들 이거 들고 있는 거 다 팔아줬거든요. 지금 없어요. 근데 DTNCRO가 앞으로 또 많이 갈 것 같으면 제가 무방에서 언급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 사주지. 안 그래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고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속이려고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냥 대장 맞아요. 왜? 이게 다른 것보다 제일 세니까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 많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오늘 낮에 공개 방송하면서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우리 방에서는 수요일날 이거 샀어요. 한익스프레스. 저기 밑에 있는 거. 그 DTNCRO가 상한가 치면서 막 갈 때 상한가 못 갔던 종목이 한익스프레스예요. 급등한 날짜가 똑같아요. 한익스프레스가 상한가는 못 갔어요. 여기 보면 11월 16일 날 25%까지 올라갔다가 19%에서 끝난 게 다예요. 11월 16일 날 DTNCRO는 뭐 했냐면 요거였어요. 상한가죠, 상한가. DTNCRO가 더 올라갈 때 한익스프레스는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왜? 힘이 없어서. 앞에 해놓은 게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해놨긴 해놨는데 별로 안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덜 됐으니까 준비를 좀 다시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 샀어요. DTNCRO를 이게 보세요. 태평양물산도 뭐 버티긴 하는데 이거를 왜 안 샀냐면 얘기 드렸잖아요. 개미들이 인기가 많다고. 그러면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잘 못 가요. 그리고 패턴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최근에 안 산 거예요. 아셨죠? 대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많이 갈 것 같으면 우리 회원들 사드리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대장은 다른 거라고 했겠죠. 다른 걸 얘기했겠지.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태평양물산도 오늘 잘 끝났어요. 7%? 이 정도면 어딥니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 한 3m 두께의 콘크리트 3m면요 여러분들 말이 3m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의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특히 요 구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매물대 굉장히 두꺼운 거 있습니다. 이걸 뚫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익스프레스를 산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없거든요. 여기만 뚫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이상으로 이제 거리가 터지면서 뚫어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올라왔으니까 또 여기가 또 매물대가 또 있으니까 멈추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다 팔아버렸습니다. 귀찮아서. 여기 문자반 회원들 낮에 방송 못 들으셨으면 지금 또 얘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다 팔고 나서도 되게 아까웠습니다. 네. 근데 그냥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 매도했습니다. 네. 팔고 나서도 되게 아깝습니다. 네.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다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요즘에 조금 그런 뒷심이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원익큐브가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 방송 주제가 이거죠. 눌림목 매집이 끝나고 급등하는 급등 시작하는 테마주인데 여기 세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잖아요. 앞에 DTNC 아로랑 DTNC는 잘 갔는데 예쁘게 쭉 갔는데 여기 그런 거 없었죠. 네. 희마리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장중에 상한가 갔었어요. 풀려서 그렇지. 급등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여기가 훨씬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그 DTNC 있죠? DTNC도 오늘 그렇게 못 올라왔어요. 여기는 뭐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특정 가격대에 오래 머물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만큼 매물대가 두껍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가격대에서 변동 없이 오래 머물렀고 이렇게 거래까지 있다. 그럼 매물대가 두껍다는 것만큼은 알아두셔야 돼요. 매물대가 두껍다고 해서 못 뚫는 건 아니지만 뚫을 때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원유큐브 이런 거 보세요. 원유큐브를 보시면 한익스프레스랑 똑같은 거예요. 예, 눌림목을 잘 만들어 놓고 거래 씨말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뽑은 거예요. 네, 뽑을 때 굉장히 쉽게 뽑죠. 왜?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네, 상대적으로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DTNCRO나 이런 걸 더 선호합니다. 왜? 신고가가 났으니까 매물대 없지 않나요? 없죠. 신고가 났으니까 매물대가 없으니까 잘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게 그래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눌림목이 끝났다는 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개미들 다 내보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는 나가진 않아요. 다 나간 게 아니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급등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성홀딩스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눌림목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익스프레스하고 여기 원익큐브처럼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으니까 이쪽에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방 얘기했었죠. 낮에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부방이 눌림목 C 말린 건지 아닌지 그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대답해드려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방이 여기서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대량거래 엄청나게 터졌어요. 여기 21년도에 거래 터졌을 때 있죠. 이때가 그거예요. 윤석열 테마주로 이제 급등했을 때 그때 거래 터졌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터진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거래 이만큼 터졌거든요. 네. 자, 요거 감안해서 보세요. 부방은 세력이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숙제만 내드렸지 제가 답을 해드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스스로 풀어보라고 했던 거죠. 네. 자, 부방이죠. 네. 잠깐만, 저기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꼬여요. 네. 잠시만요. 자, 부방은 세력이 다 팔고 나간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안 끝나고 씨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세력이 나간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아닙니다, 혜혜님. 네네. 죄송하실 것까지야. 세력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아직 눌림목일까요? 찍어보세요. 뭐로 보이세요? 헷갈리시나요? 네, 찍어보세요. 네. 자, 제가 보긴 그래요. 어떠냐면 자, 다들 찍으셨죠? 네. 오늘은 답변율이 좋네요. 네. 이거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세력이 한번 한 게 맞긴 맞아요. 세력이니까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한번 뽑은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정도 많이 간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과하게 떨어졌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나왔거든요. 그 음봉 2개 맞은 것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무방을 잘 보세요. 처음에 이틀 급등하고 요렇게 3일 동안 쉬었죠. 이게 아마 그때 단기과열 지정돼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저기 대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단기과열 해제되니까 바로 급등했잖아요, 그때. 근데 여기는 단기과열 해제되자마자 급락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거래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락 마이너스 한 9% 정도로 끝난 거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요거 마이너스 8%짜리 하나 나온 다음에 또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즉 급등하고 나서 하락한 건 요거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10%짜리 하나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큰 변동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눌림목이 맞기는 맞아요. 그때 여기 왜 신용 많이 늘고 개미들이 무지하게 많이 사서 꺾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신용을 볼게요. 어우, 나 숨이 그냥 사우나 들어온 것처럼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혔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샀네 신용을. 아우 진짜 더 샀어요 더. 여기가 신용이 2%인데 지금은 4%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2배 늘어났죠. 2%에서 4%. 금액으로 따지면 꽤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신용 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때 만약 올라와 주면 그래 신용이 좀 털려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좀 털리든가. 네. 그래서 아무튼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력이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는 보이지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개인들 신용 미수 몰빵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대선 출마를 하던 총선 출마를 하던 뭘 하든 간에 이 물량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든 뭐든 간에 네? 사실 이거 여기서 반등도 나와야 되거든요. 반등이 세게 나와야 돼요. 최소한 오늘 저기 DTNCR로 있죠. 이 정도의 양봉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부방은 반등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떨어졌단 말이에요. 반등이 뭐예요? 낙폭과대, 그죠? 낙폭과대면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뿅 한 번 하고 올라왔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 화상들아.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평생 남한테 욕 한 번 안 해보고, 그죠?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그냥 신랑 열심히 돈 버니까, 응? 너무 이제, 응? 신랑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응? 신랑 몰래 모아놓은 돈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번 돈 벌어서, 응? 네, 신랑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아주머니들, 네? 아니면 와이프 맞벌이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돈 벌어갖고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누구야 남편들 신랑들 그죠? 네. 그런 분들이 털려요. 착한 사람들이 털려. 착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은 끝까지 들고 있어요. 욕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 이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공감하시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맨날 그냥 징징거려요. 끝까지 안 팔아 끝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버틸 분들은 버티시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누가 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한방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방. 네? 아니 그렇게 한방이 좋으면은 그죠? 한의사가 되든가. 네?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방 말고 한방이 좋으면 그래서 한의사가 되든가. 꼭 이런 데 와서 꼭 한방 한다니까요. 한탕 해가지고 저기 하려고. 네.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외부 시스템주도 신용 물량을 잘 해해님 그죠? 잘 보면서 하세요. 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세력이 신용 써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드문 경우고. 네. 아무튼 요런 것들 다 감안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DTNCR로는 이제 신용을 더 이상 못 쓰니까 그죠? 다 내보낸 거고 그죠? 한익스프레스 보세요. 신용이 잠깐 늘었다가 바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죠? 순간 늘었는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 신용이 순간 들었다가 확 줄었죠. 그죠? 다 줄진 않았지만 네. 이렇다는 거죠. 원익큐브
신용이 순간적으로 늘긴 했었는데 아닌가봐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꼭 찍어주시고요. 네. 신용이 늘었다가 아닌가봐 이러면서 막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맞아 그러면서 확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재밌죠. 신용은요 여러분들 맨날 보시면 안 돼요. 가끔 보셔야지 재밌어요. 아셨죠? 가끔 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네. 오늘 급등한 한익스프레스하고 원유큐브의 특징은 뭐예요? 신용이 나갔더라. 크게 늘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보여드릴 거냐면, 뭐 DTNCR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태평양물산 여기는 여기 신용이 많이 줄었죠. 신용이 줄은 이유는 신용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강제로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신용 못 쓰게 해놨어요. 강제로 쓰지 마 이러면서 신용 금지 이러면서. 이해가시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눌림목 중에 이거 보세요. 눌림목이 아닌 거 아니면 헷갈리는 것 중 한 4개 정도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한미글로벌 이거 뭔지 아시죠? 건축 설계 그죠? 신용은 볼 필요가 없고, 이게 여러분들 뭘로 보이세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꾸 떨어지고 계속 자꾸 떨어지죠, 그죠? 한미글로벌이 뭐 네옴시티 수혜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9월달에 주가가 많이, 작년에 이게 사우디 빈살만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그때 꼭지 찍었잖아요. 작년 11월달에 그때였잖아요, 빈살만.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뭐 올해 7월달, 8월달에 2차 전지 많이 갈 때 여기도 좀 투매가 나왔고, 이제 9월달쯤에 이제 떨어지다 말고 양봉이 하나 딱 나왔죠. 9월입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쭉 돌다가 10월 달에 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지수 폭락 나와서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바닥 눌림 못 갔잖아요. 꼭 돈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와서 약간 깨지긴 했지만 다시 또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눌림목인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자꾸 돈은 들어오는데 자꾸 떨어져요. 뒤에 또 있었거든요, 거래가. 근데 돈은 자꾸 들어오는데 자꾸 깨져요. 자, 지수 10월 말에 바닥 찍었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조금 올라가다 말고 또 떨어져요. 이건 뭐예요? 눌림목이 아닌 거예요. 눌림목은요,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눌림목이 들어오면 들었다 놓고 조금 더 들었다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꾸 녹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야 싸다 그러면서 사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이런 거. 네. 생각 잘 해보고 사셔야 돼요. 아니 작년에 4만원대였는데 지금 2만원밖에 안 해요. 싼 거 아닌가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여기. 근데 희마리가 너무 없어.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자, 이건 번호 이제 안 찍으셔도 돼요. 자,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눌림목처럼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이 양봉이 있죠? 거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신경 쓰여요. 고점 근처에서 터진 거리량이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봉 2개나 나오면서 상한가 찍었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게 뭐지? 이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눌림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현대 베니스틸은 뭐 중견기업이에요. 네.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무튼 생각을 좀 해봐요. 이런 거 보고서 무조건 눌림목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최근에 요소수 문제 때문에 잠깐 급등했었던 유니온. 자,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언뜻 봐서는 들었다 놓고 이번에도 아주 크게 들었다 놓으면서 굉장히 막 눌림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세력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력이 매집을 해서 들었다 놓은 게 아니고 12월 초에 이게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거든요. 요소수 저 중국에서 이제 요소수 수출 금지, 통관 금지 얘기 나와가지고 들었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슈, 즉 뉴스가 있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려서 녹아내린 겁니다. 이거는 눌림목이 아닙니다. 끝난 거지. 단기 이슈 끝. 네. 뭐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상한가 갔다가 스스로 풀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보고서 눌림목이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세력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내고 빠져나간 거라면, 그쵸? 빠져나간 거라면 다시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차트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형 엠텍. 이거는 이제 원전 테마주로 우리 방에서도 했던 건데, 자,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 문제로 따지면 이거는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킬러 문항.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 이거는 맞출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건 킬러 문항급 눌림목인데, 눌림목 문제인데 이게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삼형 엠텍. 이거는 눌림목인가요?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네. 오늘 밤에 밖은 날이 추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 뉴스도 재미도 없고 영화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다. 응?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응? 이게 뭐지? 네.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아주 유니크한 겁니다. 아주 유니크한.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주식 눌림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맨날 그냥 그 강남 성형미인들처럼 그죠? 똑같이 생긴 것만 보다가 이런 거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네.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한 익스프레스 이런 거는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고 원익큐브도 이제 이건 유치원 수준이고 네. 실력을 키우셔야죠, 그죠? 삼형 엠텍을 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부방은 이제 아까 쭉 설명해드렸고, 그쵸? 네. 뭐를 봐야 된다? 삼형 엠텍. 유니온은 다 설명해드렸고, 다시 삼형 엠텍. 이게 뭔지 잘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가 지금 마땅한 게 지금 한동훈 씨 테마주밖에 없거든요. 네, 없어요. 오늘 저녁 방송 때 뭐 할까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보고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하시고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눌림목이 있잖아요.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되게 쉬워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해석을 잘하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눌림목 관련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해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익스프레스잖아요. 증명했잖아요. 이거 상한가 갔었어요. 장중에 끝날 때도 25%로 끝나고 대량거래 터졌고, 대량거래 터졌다는 게 눌림목 끝나고 이제 뽑았다는 거예요. 원유큐브? 네, 이건 양봉 2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 중에 눌림목을 끝내고 가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가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전 매매 했고, 네. 낮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수요일날 문자 나간 거. 지난주 수요일날 한익스프레스. 네. 이쪽에서 공략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눌림목 그 기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상식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거 눌림목이 아니야? 네. 눌림목이 맞는데 눌림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을 겁니다.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많고,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많고, 눌림목이 아닌 줄 알았더니 눌림목이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힌트는 다 알려드렸어요. 비인기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DTNCR로 이거 씨말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저기 한익스프레스 이런 거 씨말리는 게 편하겠어요? 이게 더 편하죠. 사람도 관심이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가 비유를 많이 들지만 탈수기에 돌린 그 수건이 젖었어요. 수건이 탈수기에 돌린 수건을 널었을 때 빨리 마릅니까? 아니면 물에 젖은 수건 손으로 대충 짜가지고 널어놓은 게 빨리 마릅니까? 당연히 탈수시켜 놓은 게 빨리 마르겠죠. 그죠? 네. 한익스프레스가 탈수기에 놓고 돌린 거예요.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아예 사람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원체 적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금방 끝난 거예요. 그 DTNCRO하고 저런 것들 제가 지금 대장주라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저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개미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저녁 유튜브 방송할 때 그 태그를 달거든요. 태그. 네. 이러이런 종목들 갖고 얘기할 거다. DTNCRO, 태평양물산 뭐 이런 거 아니면 오파스네 저런 종목들을 태그를 달고 방송을 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 시청자 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한익스프레스 이런 걸 태그를 달고 방송하죠. 별로 안 늘어납니다.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흐름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 저녁 방송도 잘 들으시고, 네. 뭐 무료로 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시려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야지 수익이 또 빨리빨리 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한익스프레스 눌림목 얘기 2주 동안 계속 해드리면서 우리 방에서 매집한 건데 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앞에서 수익 냈는데 이번 또 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이 안 나갔어요. 현금 만들어 드려서 좀 뭐 해드리려고 오늘 현금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사인만 나갔지 매수사인 안 나갔다고요. 그럼 내일 뭔가 또 센 게 나가겠죠. 그렇죠? 네. 한익스프레스 이제 2차 다른 후발주자가 나갈 거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눌림목 강의가 재밌다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생하고 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겨울밤이 좀 길죠, 그죠? 네, 밤이 길어가지고 아까 제가 숙제도 내드렸는데 저희 뒤에 그 김 실장님도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목 보니까 그 한동훈 씨 관련주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네요. 네. 한동훈 씨 관련주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왜 한동훈 테마주인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도 같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분 요즘에 방송 한 20분밖에 안 하십니다. 제가 힘들다니까요. 저는 방송을 옛날에 1시간 반, 2시간씩 했어요. 요즘에 이게 많이 줄인 거거든요. 네. 목 아파 죽었어. 아무튼 네.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아까 뭐였죠? 삼형 연택이었죠, 그죠? 네, 그것도 잘 보시고 저것도 한동훈 테마주 될 수 있어요. 원전 테마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낮에 또 들어오세요. 네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